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뉴스 시간이죠. 뉴스픽 전해주는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제 비 오니까 좀 무섭던데. 비가 엄청 많이 오서. 네, 그때 뭐 했어요? 집에서 기사 보고 있었습니다. 청춘 맞습니까? 나는 그 나이에 안 그랬는데. 나 그 나이 때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뭐 하루 이제 뭐 술이라도 마시면 다음날 꼭 쉬어야 됩니다. 우리 한 기자가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술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독서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희 뉴스마터 기자 또 건전합니다. 어제 쉬어서 오늘 아주 에너지가 충만하다는데요. 자, 무슨 소식 전해줄지 한번 들어보죠. 여기도 쾅 치고 나간 사람이 있네요. 책상을 쾅 치고 나간 윤호중. 아, 이럴 거면 거기 왜 안 친했냐? 나를 왜 뽑았냐? 박지원. 네. 서로 지금 붙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어제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네. 전해철, 한정혜, 권칠승 등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장관을 지낸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박지원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니까요. 586 세대 용태와 팬덤 정치 청산을 포함한 쇄신안을 혼자 스스로 발표를 하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를 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 그랬죠. 어제 회의에서도 박 위원장이 대선에서도 졌는데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 위원장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 그 뒤에 회의장에서 고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제 전해지기로는 윤호준 위원장이 이제 공개 회의를 안 하겠다,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책상을 콱 내려쳤고 네. 그 뒤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기가 개인 자격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회의장을 떠났고 박 위원장은 이제 그럼 저를 왜 여기다 앉혀놨냐 반박하고 모두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네. 젊은 여성 목소리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혈하듯이 데려다가 놨더니 이건 예상된 부작용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이런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부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고 어떤 게 맞을까요? 뭐 사실 처음부터 뭐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당 쇄신 방향을 결정할 거라면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에서 발표를 했어야 되진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박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어느 당 대표가 자신의 기자회견문을 당내 합의를 거쳐서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또 반박을 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좀 갈등의 내용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날 있었던 사과 기자회견, 깜짝 기자회견을 아니 도대체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혼자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내 마음대로 혼자 하는 거지 누가 미리 상의하고 하느냐 내가 상의했으면 니네가 나보고 하라고 했겠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당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냐 당대표는 네. 당의 얼굴인데 다 같이 상의해서 얘기가 되면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86 용태론 저번에도 한다 그러더니 말만 하고 지금 나간다고 한 사람 3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빨리 나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알았다 나간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참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뭐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당장 사전투표가 금요일 이제 내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선거에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박지원 그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네 말이 네. 틀렸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성비위 사건, 뭐 무슨 사건 고쳐야 되는 것도 안다. 네. 우리가 사과하는 것도 맞다. 다만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인 거 아니냐. 네. 지금 지선을 앞에 두고서 무슨 짓이냐. 지지층 결집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냥 중도층에게 아 그래 민주당 조금 나아졌구나라고 해가지고 한 표 얻어오는 거 하고 지지층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20표 빠져나가는 거하고 비교를 해라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만약에 한동희 기자가 한동희 기자가 박지원 위원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럼 자기가 인호 중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지원처럼 한다고? 아니요, 지금 윤호중 위원장이 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긴 합니다. 알았어요. 자, 어쨌든 답은 나왔네요. 네, 이 젊은이는 누구 편인지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인사검증을 하도록 법무부 개정령을 개정을 했는데 네. 국가정보원에서도 인사검증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이런 구상을 내놨었는데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폐지됐던 그렇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게 바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과감하게 안 한 것은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약점을 잡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약점을 안 잡았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약점을 안 잡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건가요? 근데 이제 국정원의 인사검증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게 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 정치 개입 차원이 아니라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일단은 법무부의 모든 인사 과정 이제 권한이 부여된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가 모든 걸 장악한다는 비판이 나왔더니 네. 그게 아니라 인사혁신처, 법무부, 경찰이란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고 거기에 국정원을 한 차례 정도 더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찰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종의 약점을 다 수집해가지고 좌지우지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사실 정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뭐 후보 시절에 말씀 아주 엄청 잘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항상 앞뒤가 달라지고 이상해요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